네이버 광고는 소액 광고주한테 배너 광고는 언감생심이고 거의 키워드 광고 일색이잖아요. 구글 광고는 소액 광고주도 디스플레이 광고, 동영상 광고, 쇼핑 광고 다 할 수 있어요. 리마케팅 광고. 안녕하세요. 구글 광고하는 여자 디디입니다. 오늘은 구글 애주로 할 수 있는 광고의 모든 것 한번 짚어볼게요. 네이버 광고는 검색 광고랑 배너 광고 가능한데 사실 소액 광고주한테 배너 광고는 언감생심이고 거의 키워드 광고 일색이잖아요. 구글 광고는 소액 광고주도 디스플레이 광고, 동영상 광고, 쇼핑 광고 다 할 수 있어요. 리마케팅 광고. 자, 검색 광고.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특징이 확장 검색이다. 이 확장 검색이라는 말은 네이버와 다르게 인공지능이 검색어를 사람처럼 알아듣고 그냥 전혀 다른 검색어에도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전혀 다르지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검색어에는 내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네이버는 그게 딱 일치해야지만 오타던 띄어쓰기던 다 일치해야만 노출하는 반면에 그 정도는 사람처럼 알아갖고 대응을 해주는 그런 광고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 광고는 그냥 진짜 네이버에만 나오죠. 네이버 검색창에서만 검색이 되고 그 검색창에서 엔터를 치면 그 아래에 뿌려지는데,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구글 사이트에서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광고 설정을 해보시면 디스플레이 광고 영역에 노출하는 걸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체크를 하면 유튜브나 그런 디스플레이 영역에도 광고 노출이 돼요. 그런데 대체로 검색 광고할 때 디스플레이는 포함하지 않아요. 디스플레이 쪽은 좀 싼 광고인데 검색 광고는 비싸잖아요. 비싼 광고를 싼 노출 영역에 포함시키는 거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바람직한 예는 유튜브인데 거기에는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만큼 검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야 돼요.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 이거 여러 가지죠. 옛날에는 GDN 했어요. 근데 요즘 저는 GDN 거의 안 합니다. GDN 같은 경우에는 배너 사이즈가 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그걸 다 넣어보면 노출이 되는 배너 사이즈가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확 줄고 있어요. 어떤 광고에 밀려서 이 GDN의 노출이 이렇게 확 기세가 꺾였냐면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배너 사이즈 2개면 돼요. 정사각형과 좀 가로로 긴 사각형 하고 동영상도 넣을 수가 있어요. 검색 광고처럼 텍스트 광고 문구, 이렇게 광고 소재를 여러 가지를 넣어 놓으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조합을 하는 거예요. 구글 광고는 내가 타겟팅한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앱을 열었는데 그 앱에는 광고 영역이 요런 거예요. GDN 같은 경우엔 내가 그 사이즈의 배너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따라갔으나 허탕치는 거죠. 그 자리가 가격대도 맞고 좋았는데 배너가 없었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형 광고를 해놓으면 인공지능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런 배너가 없다? 텍스트로만 조합을 해서 광고를 노출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다 보면 배너가 뜩뜩 뜨잖아요. 근데 그 배너 텍스트로만 낸 것도 보셨죠? 전 그래서 의뢰를 받을 때 반응형 광고,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할 때는 GDN에서 유튜브 동영상 위로만 뜨는 배너 2종만 추가를 해드려요. 텍스트로만 뜨는 것도 집중력은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글을 읽는 거랑 그림을 보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배너가 뜬다고 해서 반응형이 텍스트로만 된 배너가 전혀 안 뜬다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두 가지 소재는 많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구글은 절대 너 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주지 않아요. 되는 광고 소재만 밀어줘요. 그런데 그 되는 광고 소재는 자기가 만든 걸 더 좋아한다. 그 되는 광고 소재가 결과를 놓고 보면 자기가 만든 거더라.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 라는 거예요. GDN 했고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 했고 동영상 광고.
동영상 광고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보통 다 소화를 하죠. 5초 건너뛰기 있고, 건너뛸 수 없는 범퍼 광고가 있고, 5초 건너뛰기랑 범퍼 광고는 동영상 광고고요. 이걸 인스트림 광고라고 하죠. 동영상의 썸네일을 디스플레이 광고에 배너같이 쓰는 디스커버리 광고가 있죠. 디스플레이 광고의 배너나 동영상 광고의 썸네일이나 노출되는 영역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차이는 동영상 디스커버리 광고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 플레이가 될 거고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고 뭐 그런 정도 차이가 있겠죠. 노출되는 영역은 같아요. 클릭을 했을 때 결과가 좀 다른 거죠. 쇼핑 광고도 있네요. 쇼핑 광고는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데요. 단서는 배송이 되는 상품만 돼요. 그래서 뭐 렌트카나 호텔 예약이나 이렇게 배송이 없는 그런 서비스들은 쇼핑 광고를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쇼핑 광고서부터는 타겟팅이 아니라 이제 피드라는 개념으로 광고가 돌아가요. 피드를 업데이트하면 그걸 바탕으로 광고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피드는 구글 애즈가 아니라 판매자 센터에서 이제 관리를 해요. 구글 광고를 제대로 하려면 이제 파트너들이 좀 많죠. 구글 애널리틱스, 판매자 센터 뭐 이렇게 이제 피드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쇼핑 광고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랑 언뜻 비슷하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걸 검색을 하는데 검색 결과에 쇼핑 상품이 나오는 거죠. 그게 쇼핑 광고예요. 이제 피드라는 개념이 생겼잖아요. 이 피드라는 개념으로 작동하는 광고가 동적 광고가 있어요. 왜 사이트를 서핑을 하다 보면 어떤 쇼핑몰에서 내가 어떤 상품 보고 나왔어. 그랬더니 그 상품이 계속 알약이니 뭐니 막 계속 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본 바로 그 상품이. 이런 동적 광고는 동적 광고 피드가 또 따로 있어요. 그 피드를 만들어서 구글 애즈에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피드를 가지고 그 상품을 조회한 사용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상품의 이미지를 갖고. 반응형 광고 같은 경우에 내 쇼핑몰이 무슨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걸 대여하는 사업이었다 했을 때 뭐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렌트 사업이다 해서 뭐 공기청정기, 에어컨, 뭐 정수기 렌트할 수 있는 많은 상품들이 배너에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걸 반응형 광고를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그 사용자는 공기청정기만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렌트할 수 있는 제품군의 배너가 따라다니는 것보단 공기청정기도 렌트할 수 있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였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관심이 있어야 했던 그 모델, 그 사진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 게 동적 광고고요. 이제 쇼핑 광고하고 동적 광고는 피드라는 개념. 그리고 리마케팅 광고. 리마케팅 광고는 내 사이트를 한번 방문했던 사람들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동적 광고하고 비슷한데 동적 광고는 내가 본 그 상품의 그 상품 이미지, 대표 이미지가 따라다닌다면 리마케팅 광고는 내가 만들어 놓은 배너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동적 광고도 리마케팅 광고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작동 원리가 다른 거죠. 리마케팅은 타겟팅으로 움직이고 동적 광고는 피드로 움직이고. 지금까지 구글에서 할 수 있는 광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살짝 덧붙여서 종류는 아니지만 요즘 추세가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인공지능이 광고를 하잖아요. 이 인공지능들이 이 타겟을요, 광고를 클릭해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올 것 같은 사람, 들어와서 살 것 같은 사람을 구별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클릭수 최대화 광고는 클릭할 것 같은 사람, 좀 더 싸겠죠? 전환수 최대화, 이거는 살 것 같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건데, 광고의 종류가 아니라 입찰 방식이 다른 거예요.